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뭘 또 할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늘 이제 습관에 대해서 습관을 어떻게 우리 영어 교육에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讨论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하기 전에 그 습관의 저희가 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습관의 고리처럼 저희도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강연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습관을 하나 만들려면은 어떻게 필요하냐면은 큐 사인이 필요해요. 시작한다라는 그 사인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박수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뭔가를 배우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뇌한테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습관의 그 고리를 형성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요. 힘껏, 그렇죠? 몸이 움직여야 뇌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힘껏 박수를 한 번 치죠. 자, 시작. 자, 이번에는 두 번 빨리 시작. 이제는 세 번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다가 큐 사인을 부르는 거 아시겠죠? 자, 세 번 빨리 아주 커다랗게 시작. 반갑습니다. 전 21 시리즈 저자 신수정이라고 하고요. 저 오늘 오시는데 문제 없으셨어요? 저는 오는데 혹시나 출퇴근 시간 때문에 차가 막힐까 해서 지하철을 타고 온다고 왔는데 4호선이 탈선하는 바람에 30분 동안 차를 못 타가지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어머님들도 오늘 오시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은 것들을 얻어서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를 자녀들한테 실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머님 세미나 부모 특강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조금 켜주면은 조금 라이트를 꺼주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아까처럼. 자, 오늘 이 시간은 근데 아까 전에 벌써 그 비디오 클립에서 벌써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님입니다. 근데 저도 준비했기 때문에 보여주고 넘어가겠거든요. This is the time for mothers.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어떤 여러분들이냐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 자비입니다. 혹시 이 책 아세요? 네, My Mom이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인데요. 이게 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페이지로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The strongest woman in the world. 제가 아마 가장 힘이 센, 그렇죠? 엄마인 것 같고, 그다음에 I'm really nice mom.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저 뒤에 보시게 되시면은 저희 아이를 계속 안고 아마 이 강연을 드리게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런 엄마들이고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습관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이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영어 교육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또 교재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들을 오래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뇌과학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을 접목시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죠. 자, 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굉장히 작죠. 뇌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보신 비디오 기억나세요? 아까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엄마가 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하고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뇌에는 거울 세포라는 게 있어요.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떨까요?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이렇게 비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세포를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이가요 자기도 그걸 따라하고 싶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것 자체로 그 거울 뉴런이 그
모든 그 행동들을 모방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 때 했었던 그 보아왔던 그 행동을 잘못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와의 폭력이 너무너무 싫었던 아이들이죠. 네, 나는 저런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절대로 나는 그렇게 되지 않고 난 훌륭한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아빠가 되겠어 하던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걔가 보고 그 거울세포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세포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폭력을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뇌 속에 그런 거울 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거울이 되어주지 않으면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주어야 아이는 비로소 부모를 보면서 부모만큼 자라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섭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쉽죠. 내가 모범을 보이는 애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그런 본보기가 되는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뇌 속에 뇌에 이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습관을 만드는 메커니즘인데 뇌는요 안전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확실한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일관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뇌가 판단하기에 이 상황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은 뇌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난 위험해.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아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위험해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회피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앞이 캄캄해져서 시험지에 어떤 글자들이 안 보인다던가 아니면 지레 그냥 포기해서 만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를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사실 공부 안 한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엄마가 공부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요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아이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동기부여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확실한 걸 좋아해요. 불확실한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일관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일관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피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회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요거가 바로 습관이 생기는 원리가 이것 때문에 되죠. 뇌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처리할 적에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갈 때 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요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간단 말이죠. 자, 어떤 게 더 효율적이죠? 직선으로 쭉 가는 게 효율적이죠. 그렇죠? 우리 뇌는 효율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효율적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머리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분만하는데 수월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영화나 사고 상황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생존을 해서 후대를 이루고 이렇게 쭉 우리 그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또 효율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드는 정신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약하는 에너지를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이게 인간다움이죠. 창조적인 활동에 우리가 우리 정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돌보시고 시댁일도 돌보시고 그죠? 그리고 본인도 돌보면서도 뭐 하시고 계세요? 어떤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또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은 습관이라는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 할 때는 얘 하나 덩이. 그래서 이 덩이를 만드는 순간 내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뭐냐면은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그거가 몸에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별로 관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운전할 때 우리 이렇게 해요. 그렇죠? 사이드 앞에 있는 간판은 하나도 안 보이고 깜빡이를 이렇게 켜야 되는지 저렇게 켜야 되는지 잘못하다가 와이프가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자, 습관이 그런데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자동이에요. 옆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빵빵 누르면 창문 쫙 내리고 그렇죠? 한마디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요. 이거는 바로 그래서 습관이 운전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자동적으로 가면서 다른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달인 보시죠, 달인. 그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그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아주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아하세요? 참이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블로그 활동만? 자, 참이슬 남편들이 떡이 돼서 오는 날들이 있죠. 네, 집에 와서 푹 쓰러져 자요. 그럼 물어봐요. 내가 어저께 어떻게 들어왔지? 회사 앞에서 필름이 끊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침대 위에서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습관이 형성돼서 그래요. 내가 비록 내 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 정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 몸에 형성된 습관이 자동적으로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는 거죠.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받으면 이제 이사해버리는 거죠. 그 집으로 가겠죠. 요즘 열받는 일이 하도 많아서 이사를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러한 즉각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뇌에 이 부분에서 관여를 해요. 기저핵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저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그 블로그 활동을 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습관화가 돼서 남들은 10시간이 걸려서 글 하나 올리는 거를 아마 즉각 30분 안에 올리시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그 습관 형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시간 걸리세요? 얼마나 시간 걸리세요?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글에 따라서 네, 1시간, 2시간을 걸리고 아마 어머님이 하시는 1시간, 2시간 일이 저는 이틀이 걸릴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 너무 저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논문 같은 걸 쓰면 투닥투닥 잘 쓸 수 있는데 블로그 하면 얼어버려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까? 저렇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읽는 블로거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그렇죠? 저는 정말 많은 정신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저같이 습관화 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이쪽에 이미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척척척 자동적으로 아마 해결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기저핵 부분이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요. 근데 이런 습관이 하나 만들려면요 아주 신중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습관 하나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21일 저희 시리즈 이름이 21일이에요. 혹시 21일 한번 찾아보셨어요? 네, 어떤 시간이죠?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습관이 형성이 되는, 그렇죠? 그게 바로 저희가 뭔가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이 뇌관까지 가는 최소한의 시간. 그렇게 되면은 뇌 회로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뇌에서 뇌관,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최소한의 시간은 바로 21일이고요. 그리고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습관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 중단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뇌가 부지런히 활동하는 걸 멈추거나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리게 돼요. 아까 전에 운전할 때 햄버거 먹는 거 기억나시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반복 행동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 습관 패턴이 자동적으로 전개가 돼요.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그럼 그 나쁜 버릇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그 버릇을 다른 습관 고리로 바꿔주는 행동을 해야 돼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이 습관이 자동적으로 전개된다는 거. 뇌에는 한번 회로가 만들어지면 영원히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 보시죠. 그런데 21일이요. 딱히 이거는 최소한의 시간이지 이거를 정말 좀 강화시키고 정말 저 자동적으로 하려면요. 저희가 66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1일 시리즈 보면 21일 분량에다 3번씩 되어 있죠. 그리고 얼추 66일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66일은 평균 66일이고요. 좋은 습관 있죠. 좋은 습관은 80일이 걸려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나쁜 짓은 금방 배운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80일 동안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꾸준하게 어떤 큐 사인을 줘서 그 반복된 행동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또 어떤 그 사인을 주고 반복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80일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란 그다음에 좋은 습관을 들여주기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몸소 알고 있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15년 정도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정말 좋은 교사가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공부하고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외국에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요. 이 아이는 좋은 습관 들인 게 뭐냐면은 책 읽기. 그래서 오늘 사실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책 읽기를 통해서 언어가 발달되는 걸, 그렇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언어 발달되는 걸 같고요. 그리고 그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22일 시리즈가 어떤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을 해서 하게 된 건데 저희 아이 국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주 잘 다니고 있고요. 네, 책을 통한 것만으로도 언어가 얼마나 발달될 수 있는지는 아마 그런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들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양치질을 해요. 양치질하고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휴가를 갔다 와서 어떻게 되냐면 또 양치하는 법들을 내 몸에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정신력 에너지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척척척척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게 결국 사라지지 않게 해준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이 모든 능력들이 사라진다면 그렇죠? 우리가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하루하루 생활하는데도 아마 빠듯하게 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습관의 본이에요. 자, 먼저 뭐야? 아까 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시작했죠? 우리가 뇌한테 신호를 줬어요. 큐 사인을 줬어요. 자, 큐. 자, 그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해요? 그런 다음에 다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이것도 큐 사인이에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기분 나쁘시면? 네? 화를 내세요. 네,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수다 떨어요. 흉보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쏟아내면서 막 그러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한결 좋아져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덧 나의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누구한테 전화할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요? 또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기분이 나빠요. 먹는다. 네? 먹는다. 그렇죠. 제가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갑자기 키로수가 늘었는데, 자, 술 한잔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알딸딸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술 한잔 할까, 그렇죠? 딸딸해서 기분이 좋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형성되는 건 바로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습관을 해주고 싶냐면요. 큐 사인을 주고 공부를 하고 칭찬해 주면서 이것이 계속 돌아서 그렇죠?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계속 남는다.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의식적으로 이것들을 바꿔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끊어주면 돼요. 큐 사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기분이 나쁠 때, 아까 전에 뭐 했어요? 술 한잔 한다. 또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를 떤다. 그거를 바꿔주는 거죠. 기분이 나쁠 때는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한다.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마다. 기분이 나쁘니 줄넘기를 하고 났더니 어때요? 땀이 좀 흠뻑 젖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거를 또 반복해주다 보면은 나의 나쁜 습관이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새로운 화가 난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이거 사실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9학번 있으시다고 말했죠. 저 9학번보다 더 낮은 학번 있으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런가요? 학번이 낮아야 되죠. 낮아야 나이가 많은 거죠. 네, 학번이 9학번보다 낮으신 분. 꽤 있으신데요? 거기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90학번보다 낮으신 분. 오. 끝까지 생존하신 분이 누군지 사진 한 판 찍어요. 네. 자, 그럼 혹시 8학번이세요? 8학번이세요? 8학번? 저 8학번. 우리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요. 8학번으로. 그래서 이거 올리자고요. 네. 저 지금 나이가 8학번이면 나이가 꽤 됐죠. 네. 요즘에 다시 공부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도 뇌과학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정말 저하고 20년 차이 나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왠지 내가 여기 오면 안 될 공간에 와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편견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또 이런 원고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책을 써내고요. 또 이런 강의들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 애 봐야죠. 우리 애 지금 고2예요. 고2. 근데 얼마나 힘들까요? 게다가 우리 애 남편. 무시댁에서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저 친정 옆에 살아요. 가끔씩 엄마 아빠를 좀 돌봐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하고 싶지 않을 때, 모든 걸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떤 습관이에요? 힘들 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어때요? 뭘 하나를 사줘요. 저 자신한테 선물을 해요. 물론 이 에르디스 백이가 참 좋겠지만 이 정도는 못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를 저한테 선물을 해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분 나쁠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방법 써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세요. 자기 자녀를 가리킨다는 거는 그거는 웬만한 성격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인내심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남의 아이는 가리킬 수 있어요. 남의 아이니까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아이이기 때문에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인내를 배웠어요. 저 아이도 학원 한 번 안 갔어요. 제가 키운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부족한 거 하나 있죠? 저는
아이를 가리키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들을 하지 못했어요. 게을러서.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선물하세요. 자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Q사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그 21 시리즈 책 뒤편에 보면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해서 반복해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바로 그게 다 Q사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Q 할 때는 이 Q에 들어가는 게 어떤 장소인가가 우리 뇌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장소에 오면 이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좋아. 이렇게 해요. 또 뭐예요? 시간. 이 시간대가 되면 제가 요즘에 조금 예전에 좀 더 날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12시만 되면은 뭔가 과제를 해야 되니까 깨어있긴 깨어있어야 되는데 몸이 깨어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경이 너무 곤두서서 자려고 하면은 쉽게 잠이 들지 못해요. 네. 어제도 몇 시에 잤을까요? 저 5시에 잤어요. 5시. 네, 5시에 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뭐 하냐 맥주 한 잔을 마셔요. 맥주 한 캔. 저희 남편이 늘 맥주를 팍팍 채워놔요. 저 먹고 자라고. 맥주 한 캔을 먹고 자면 그랬더니 이렇게 갑자기 좀 더 날씬했는데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밤이 새벽이 되면 맥주를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나 열심히 일했으니 한 잔 마시고 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곤히 잠자니까 그게 저한테는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나쁜 습관. 66일이 뭐예요? 21일 만에 그쵸? 습관이 확 돼갖고 한 2달 사이에 한 5kg는 제 몸에 붙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을 이제 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시간도 중요해요. 그다음 감정 상태. 아까 기분 나쁠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렇죠? 수다 떨다가 기분 좋아지고 요것도 Q 사인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우리 이러죠. 어떤 친구하고 있을 때는 꼭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요 친구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시댁 가면 괜히 기분이 좀 그래갖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얼굴 표정이 좀 찌푸려져 있는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나쁜 습관이 됐을 적에 그 나쁜 습관이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뭐를 했느냐를 잘 관찰을 하면은 그거를 다른 것들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사실은 아이를 늘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알고 하는 부모가 굉장히 되어야 되죠. 자,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아이들의 어떤 습관을 형성하는데 귀 기울여 주시고 도움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의 습관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아이의 글이에요. 제가 가리켰던 애인데 혹시 자녀분들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학년 다 저학년? 그다음에 고학년 부모님들 계세요? 네. 고학년이면은 몇 학년이 있으세요? 4학년? 5학년? 네, 6학년 있으세요? 네, 6학년. 그렇죠. 6학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육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3학년까지는 엄마들의 마음이 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4학년이 되는 순간 굉장히 쫓겨요. 네. 내가 뭘 못해준 게 있지 않나? 이거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문점도 갖게 되고 특히 영어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제가 6학년에 저 그런 일일교사 신청 많이 해서 아이 반에 가서 그런 일일교사 지원을 해서 많이 했었는데 6학년 반에 가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하나도 못 읽네요. i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가서 못 읽어도 상관없어.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저를 받아주는 학원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거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수학이나 열심히 하라고 해요. 요새 6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인생의 한 부분을 이미 포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배웠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부모도 포기했지.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 시스템이 그쵸? 좀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그쪽에 사실 관심이 있어요. 혜택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사회에서 서포트를 해줄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이 아이 5학년이었어요. 5학년에 저희 반 2학년에도 교실에 와서 네, 같이 했던 아이예요. 책으로 저는 이제 책으로 혹시 리터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리터시 수업을 해요. 저희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와서 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어라는 언어를 발달을 시킬 수 있을까 토론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그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꾸준히 한 6개월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어떤 게 생겼냐면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쓰는 그 글쓰기를 그대로 집에 와서 제목만 바꿔서 다른 걸로 써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시를 배웠어요. 그럼 시를 배운 그 형식을 집에 가서 고스란히 집에서 그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뭘 해줬냐면 이건 굉장히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라고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근데 재밌으면 해. 저는 교사로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난 하는 걸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보통 애들은 아무도 안 해와요. 근데 얘는 해왔어요. 그럼 교사로서 뭘 해야 돼요? 칭찬,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지나치게 과장되게.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놀라워해요. 이렇게까지? 이거는 예측을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또 하면 어떻게 되지? 동기부여가 돼요. 교사들이 막 이러는 게 저게 왜 저러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동기부여가 돼서 그 행동을 좋은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는 거예요. 엄마들 그거 잘하잖아요. 그쵸? 그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또 그래요. 그럼 뭐 다음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칭찬해줬어요. 와, 아주 격하게, 그렇죠? 너는 작가가 될 거야. 그치? 걔가 그걸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써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건 굉장히 잘 쓴 시예요. 영어에서 이게 라임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얘는 언어를 별로 갖고 있지 않는 애예요. 근데 내용력 있게 시 구조에 맞춰서 라임을 맞췄어요. 아주 완벽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얘 이름이 에밀리예요. bug에 대한 거. 그 벌레. 그림도 그려놨죠? I saw a bug. It was on the rug. I'll name it Cug. It tried to dug. I pet the jug. I put the water into the mug. Then something tugged. It was Pug. I snatched it and hugged. The bug snug. 이게 굉장히 내용도 있으면서 뒤에 이것들을 칙칙칙 잘 맞춰서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 이런 데 보람을 느껴요.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쵸? 어떻게 해요? 이게 스스로 보상이 돼서 나 또 열심히 해서 그쵸? 또 이렇게 아이가 이런 모습을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봐야지. 근데 얘가 그때가 5학년이었고 그리고 지금 중3이에요. 근데 너무 희한하게 지난주에 연락이 됐어요. 자, 그랬더니 자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이렇게 일기를 써요. 근데 얘는 일기를 시도 쓰고요. 어쩔 때 뭘 먹으면 그 음식 평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누구에서 기분이 안 좋고 걔의 편지들의 형식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다채롭게 글쓰기를 해요. 글씨가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 시를 보면 이제는 아까 전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패러그래프 되어 있다면 이제 여러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라임도 잘 맞추고 내용력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잘 써놨죠. 이거는 레스토랑 가서 근데 이렇게 보면 많이 쓰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글을 읽어봐야 돼요. 얼마나 내용이 풍요로운지 그걸 정말 봐야 돼요. 이거 지금 하나씩 드릴 수는 있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꾸며요. 꾸미기도 해요. 얘는 이제 이걸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 자기 전 그 시간대가 되면 이 행동을 하고 기분이 좋고 뿌듯해서 잠자리에 들어요. 이 행동이 얘한테는 아주 습관화가 된 거죠. 그렇죠? 얘가 한 거는 뭐냐면은 책 읽기예요. 교사가 도와준 거는 책 읽을 때 어떻게 그 비판적으로 책을 읽는지, 여기서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 걸 우리가 critical readi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오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훅 생기는 거는 연구 결과상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거는 여행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 이게 크루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기 이걸 타고 어딜 가고 이런 얘기들. 이거는 자기가 크레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 거죠. 이거는 영화를 보고 영화 평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꾸준히 했던 그런 행동들이 지금의 이런 결과. 사실은 그 아이를 학원에 저희는 학원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죠? 그 출판사에서 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언어를 전달하는 그러한 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출판사 내에 이렇게 샘플로 수업들을 하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문법을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받아쓰기를 한다거나 스펠링 테스트 같은 거요 그런 걸 한다거나 뭐 몇 번 써와라 뭐 몇 장 써와라 이런 거 없어요. 다독을 해요. 다독을 하고 수업 시간에 다독을 해온 것들을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고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글쓰기로 연결하는가를 이렇게 수업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 수업. 그러면은 보통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3시간씩은 해줘야 그렇죠? 그래야 시간 들인 만큼 뭐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3시간이 중요하고 9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이라도 어떤 시간을 그 아이가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습관들이 이렇게 아이 언어 발달을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사실 발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그렇죠? 스스로 혼자 우리가 비용 절약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학원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쪽 학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만큼은 별로 보내고 싶은 데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읽기로 이렇게 아이를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된 거예요. 저는 워낙 외국인 회사 다녔던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가르치시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이게 제2의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여기 안에서만 머무르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먼 미래를 이렇게 향해서 좀 더 플래닝,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The bed arrives. 새 침대가 배달돼서 왔어.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글을 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얘는 참 그렇죠? 어떻게 이런 그거 하나를 보고 이런 글들을 써내고 이렇게 재미나게 쓸 수가 있을까? 이게 뭐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문법 책의 힘? 책 읽기의 힘인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었나요? 이거 한 파트에 불과해요. 3파트 남았어요. 2파트 더 남았는데 없죠? 넘어갈게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그렇죠? 아이에게 좋은 영어 공부 습관을 들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있어요. 내 발음이 안 좋은데요.
영어책을 읽어줘도 아이의 영어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발음 너무 나빠. 그렇죠? 그렇더라도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발음이 너무 나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읽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1번 또는 2번. 자, 1번. 1번이 뭐였죠? 안 읽어주겠다. 안 읽어주겠다? 네, 읽어주겠다. 네, 읽어주겠다. 좋아요. 네. 자, 안 읽어주는 게 나아. 두 분?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세요? 자, 1번이 정답이에요. 네. 우리는요, 우리 뇌는 보세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좋다고 한국 어머님들이나 한국 교사들은 말을 해요. 근데 원어민이 들으면 제 발음이 어떨까요? 근데 외국인이 하는 영어 같아요. 우리가 저희 한국에 왜 많은 분들이 외국 분들이 와 있잖아요. 그분 한국말 되게 잘해요. 하지만 그분들 정말 한국인 같아요?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런 소리들을 다 구분해낼 줄 아는 뇌를 갖고 있어요. 소리를 그 소리가 이상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소리는 하고 저 소리를 잘못 알아들으면 얘한테는 혼란을 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뇌는 기가 막히게 얘는 얘 분류해서 한꺼번에 입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어쩌다고 그 핑계예요. 이제는 읽어주세요. 읽으면서 부모의 음성을 듣고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호르몬들이 나와요.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읽어주면서 질문을 하세요. 어머님들 많이 쓰는 말투 중에 이거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이거. 그쵸? 그런데 우리 뇌는요, 요 말보다는 이런 말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너 할 수 있을 것 같니? 의문문의 형태. 단정 짓지 말고 의문문. 왜 그런지 아세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호기심이 발동해요. 왜 그렇지? 우리는요, 정신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왜 그럴까 내가 생각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는 사실은 기억에 오래 저장하지 못해요. 참여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듣고 계시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듣는 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기억을 오래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뇌가 관여를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장기 기억 장치로 이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했을 적에 할 수 있을 것 같을까? 하면서 우리가 정신 에너지를 막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요거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야. 목표를 만들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 전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릴까요? 칭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참여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기억을 오래 하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뇌과학 공부하고 있다고요. 네, 제 말이 뻥 아니에요. 이건 다 사실 이론이죠. 자, 이거 요즘에는 MRI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렇죠? fMRI도 촬영할 수 있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할 적에 우리 뇌를 스캔해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라 확실한 이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래 기억을 하냐면 아이들한테 이거 알려주세요. 자,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구나 하면서 저거 다 기억해야 돼 하고 명령을 내린다고 해요. 또 뭐요? 이거요. 그래서 이거는 퀀텀 학습법에 나와요. 그래서 요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죠. 자, 해볼까요? 시작. 또 해볼까요? 여기다가 더 기억을 오래 하게 해요. 뭐해요? 몸을 움직이면 돼요. 가 아니라 또 뭐예요? 이거요. 그쵸? 그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적에 그냥 책 읽을 때 그냥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웅얼웅얼 하도록. 근데 이렇게 웅얼웅얼 하도 야 웅얼웅얼 해라고 말을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 그랬을 때 아까 거울 세포 얘기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책을 읽으면서. 저 그렇게 해요. 그럼 저희 딸이 엄마 왜 그러냐? 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아. 그러고 넘어가니까 그냥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책을 읽을 때 알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애들 그런 것들을 기법을 사용해서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이 기회예요. 교재의 선택 되게 중요해요. 좋은 교재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습관을 들여야 좋은 습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사실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책이 좋다고 일단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오셨겠죠. 벌써 이미 긍정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책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만들었을 때 괜찮은 책이긴 해요. 네, 좋은 교재 선택. 영어에 있어서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들이 제2언어 학습자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좋은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21세기 21st century skill 해갖고 우리가 21세기 교육 목표 이래갖고 우리나라에도 스팀 교육하고 있고 통합식 교육하고 많이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어떤 그 공표한 교육 목표죠. 자, 요것들을 참조를 해서 늘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터러시가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도 이렇게 보셨다시피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정보화 사회 21세기에는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읽고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을 액션을 취해서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에 원하는 인재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이 교육의 목표예요.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실천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요즘 교육의 목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권력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왕따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할까 뭐 그런 식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이 요즘에 전반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쵸? 이런 텍스트로 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좋은 교재의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하려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리딩 스킬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원인이 뭘까? 왜 이런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지? 이 일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난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아까 크리티컬 리터러시에서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교재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simplified text라고 얘기를 해요. simplified text는 뭐냐면은 우리는 영어를 좋은 글을 준다고 해서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면 뭐가 써여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2언어 학습자에게는 좋은 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글을 언어 발달에 맞춰서 조금 심플하게 만든 것들 있죠. 네, 언어와 패턴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형태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더스 읽어야 돼. 영어 하려면 읽어야 돼. 요즘 추세는 리더스야. 그리고 챕터북 읽어야 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형태의 graded readers가 바로 simplified text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graded readers는 저희같이 제2언어권에서 영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좋은 언어 발달에 있어서 좋은 언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네이션이라는 학자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주제에 맞춰서 simplified 텍스트로 이렇게 텍스트를 제시해놨어요. 리딩, 이건 리딩 교재예요.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CNIL 해서 아까 전에 스팀 교육도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문학 작품을 배웠다, 통합 수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쿵푸 팬더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었거나 뭘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건 픽션의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넌픽션의 형태에서 정말 팬더라는 그 동물이 어떠한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해서 어떤 그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라와 또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 중국에 대해서 배우고, 또 중국에 대해서 배웠으면 중국에서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통합 수업을 하는 게 바로 스팀 교육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텍스트에 픽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넌픽션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심플리파이드 텍스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언어 발달을 초기 단계에 다질 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가 또 이거 같이 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학교에 가요. 그쵸?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요? I go to school이에요. 우리는 액션을 하는 액터가 있어요. 사람. 영어는. 그게 우리랑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템플릿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있으면 I go to the mountain. 그래서 추가되는 말들은 그 다음 거는 또 뒤에 붙고 또 뒤에 붙고 사실 또 뒤에 붙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좀 더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 계속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고의 템플릿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 요거를 사실 목표로 거기에 했어요. 이걸 보시면은 이게 라이팅이죠. 자, 라이팅에서 뭐부터 시작해요? How to make love potion. 그래서 먼저 질문의 형태로 들어가요. 목표를 줘요. 딱 너희가 배울 내용이 이거야. 근데 어떨까? 하고 뭐예요? 생각하게 만들죠. 브레인스토밍하게 해요.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주제별로 이렇게 어휘들을 확장시키죠. 하나의 noun, 단어, 그쵸? 명사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기본 문장을 만들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패턴으로 줘요. 아까 simplify text라고 말씀드렸죠? Put something smelly, put something wet,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면서 writing은 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붙이면 알겠지만 put something wet like a frog, put something smelly like a skunk 하면서 그 다음에 말들이 툭툭툭툭 붙여지는 것들이 그게 영어야. 영어라는 것은 한 단어에서 시작해서 기본 문장을 만들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덧붙이면 돼. 이런 형태.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 템플릿을 만드는 기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래,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창의적인 글쓰기를 해봐요. 몇 개를 내가 바꿔보면서 나의 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이건 라이팅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사고, 습관 만드는 거 있죠? 습관 만드는 거, 제가 목표를 앞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Annie and ate an apple. 이걸 텅 트위스터라고 해요. 자, 이거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Annie and ate an apple. 그렇죠? 이렇게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자, Annie and ate an apple. Annie ate an. 저 어떻게 됐어요? 혀가 꼬였죠? 텅 트위스트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발음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발음을 여기 되어 있는 대로 운율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해서 잘 읽지 않으면 혀가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굉장히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다 보면 언어가 발음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 형태를 너무 반복했기 때문에 이 문형 자체가 훅 들어가 있고 Peter, Piper, peck up peppers. 그러면 또 꼬였죠. Peter, Piper, peck up peppers. 이걸
쭉 하다 보면은 뭐예요? P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뚝뚝뚝뚝 나열되어 있어서 What sound does the P make? 그럼 애들이 푹푹푹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을 듣고 소리에 대한 음가가 굉장히 정확하게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는 푹푹푹푹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에 확 각인이 되어버리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요거가 바로 습관이에요. 자, 신호! 다 북소리가 나요. 둥둥.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예! 하면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들이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휘 학습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쭉 다 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 습관을 하나 만들고요. 하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내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야 돼요. 그거를 self-reflec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했을 적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것을 하면서 내 행동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생각하는 동안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행동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보다 나은 모습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별표하는 게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몇 분 블로그 올리는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거를 이렇게 칠하고 나서 아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는 그 글을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5개를 칠해도 되지만 뭐 이런 형식은 5개도 칠해도 되지만 내가 뭐에 비해서 잠깐 딴짓을 했기 때문에 5주기에는 너무 그래서 뭐 3주를 주었다라고 저희 아이들이 막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굉장히 유치한 것만 같은데 네 아이들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행동을 수정하고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좋은 언어를 배우면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시간, 그러니까 늘 루틴한 시간을 그 시간에 되면은 그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그 습관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좋고 유닛들도 21일, 새 것이 63일, 그렇죠? 얼추 66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한테 습관을 만들어주면서 좋은 영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튼튼한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죠. 그래서 21 시리즈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Reading, Listening, Writing, 그 다음에 Phonics 제가 했어요. 이 두 개는 다른 저자분들이 하셨고요. 자, 이거는 저거죠. 아까 전에 제가 critical literacy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하는 거, 그렇죠? 사고력을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읽고 simplified text 안에 있는 the comprehension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바로 굉장히 prompt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가면서 아이들한테 인지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뒤에. 요 부분이 바로 사고력을 키우는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짧은 텍스트라 뭐 이거를 뭐 순서를 왜 물어봐? 라고 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텍스트에서부터 사고하는 힘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보더라도 얘가 이래서 처음에 이랬다가 중간에서 이랬다가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사고력을 할 수 있는 리딩 스킬 문제로 이렇게 리딩들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보상하는 문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사실은 제가 15년 그 공부도 굉장히 오래 하고 그것들을 많은 아이들 하면서 사실은 그거의 하나의 어떤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가르쳤던 모든 게 사실 요 시리즈. 그 전에는 다 연습이었죠. 다른 출판사에서 한 것들은 사실 연습 작품. 이게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21 시리즈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습관을 기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어식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1일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1일은 습관이 하나 형성되면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서 기본적인 어떤 언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 끝 아니죠. 나는 이거 좀 하셔야죠. 그렇죠? 보안열 시리즈 좀 하시고 예비준 시리즈도 있고요. 그렇죠?
또 중학생 시리즈도 있죠. 이거를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쪽 전문가예요.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책 읽기. 그렇죠? 책 읽기. 그럼 반응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 하셔야죠. 네, 맞아요.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책 읽기만 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는 외국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사, 엄마가 이 부분을 잘 알면 중간중간에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고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서브북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책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까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듣기도 해보고요. 그렇죠? 뭐 독해도 좀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하면서 기술들을 자꾸 내 몸에 익히고, 또 그 책 거기서 했던 것들을 책 읽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아는 얘기이긴 했지만 질문 없으세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저 몇 시까지 시간 써요? 12시 20분까지 쉬어도 돼요. 네? 12시 20분까지 쉬어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뒤에 거 나갈게요. 왜냐하면 저 뒤에 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요. 21세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재상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뭐였어요? 창의력. 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잖아요. 창의력 시리즈. 그렇죠? 또 뭐요? 창의력을 키우려면 뭐 해야 돼요?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어떤 사물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21세기 인재상.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더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저 20세기는 기술 중심이었어요. 근데 21세기에요. 여긴 인간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 읽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21 시리즈에서 좀 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고학년 시리즈라든지 예비중 시리즈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쌓으시고 분명히 책을 많이 읽히셔야 해요. 그래야 아까 같은 아이들 같이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 중심 사회에는요, 아까 창의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창의성으로 가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감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감성 지수에 대해서 요즘에 EBS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려심이 있는 아이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는 인간이 되게 중요한 사이기 때문에, 또 문화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인재상은, 그리고 또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혁명으로 인해서 트위터, 구글, 그다음에 애플이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인간 중심과 그다음에 이런 SNS 혁명을 같이 그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21세기 인재상이에요. 아마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그래서 나홀로 있을 수 있는 사회예요. SNS 때문에. 하지만 이 나홀로가 다 함께 가는 사회예요. 네.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만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 처음서부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시작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인드 쉐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올리면 누가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하니까 나도 이걸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써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확산되는 거죠. 21 시리즈가. 그렇게 출판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런 강연 자리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마인드 쉐어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추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정서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와 배려, 공감, 관계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런 아이를 키워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은 역지사지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도 글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아, 내 맘대로 올려요? 아니죠. 어떻게 올려요? 한번 좀 발표해 주세요. 발표로 너무 좀 짜증나죠? 뭔가 근사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맨 앞에 분한테 마이크를 넘겨야지. 어떻게 블로그 글을 올리시나요?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경험을 토대로. 네. 경험을 토대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사실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그쵸? 네, 그거 뭐예요? 역지사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 글을 보겠어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어떤 거 보면 나 잘난 척하는 글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진짜 잘났다 하더라도 다신 들어오기 싫잖아요. 그쵸? 큐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기분 나빠.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딴 블로그 찾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역지사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글로 통해서도 드러나요. 그쵸? 이거 기억하세요? 네, 레인맨. 네, 이분이 어떤 장애가 있어요? 자폐증이에요. 자폐증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죠? 사회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아까 역지사지랑 연결시켜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네, 그게 바로 자폐증 환자들의 증상이에요. 그렇죠? 요즘 막 포스하되고 그쵸? 정신없게 만드는 이 남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자폐증 환자처럼.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신념을 바꿔놓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쵸? 남편의 그 나쁜 그 습관, 그 생각을 좀 바꿔놓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쵸? 신념을 바꿔놓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굉장히 쉬울 때도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보면서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키우나 이런 마음으로 익혀지세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안 익혀져요. 어떻게 익혀지세요? 너무 행복해. 아 예뻐라. 그죠? 우리 그거 읽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이런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요.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 놀러 가서, 그죠? 여기 절벽에 올라가서 풍 뛰면서 어때요? 아주 신나는 모습일 것 같죠? 어쩔 땐 이렇게 쉬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 괜찮다 뭐 이런 표정이세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읽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도 그런 거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인 어스틴 소설 이렇게 글자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고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theory of mind에서 마음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마음 이론. 마음 이론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태어나는 것들이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 여기 부분에서 담당을 해요. 근데 얘는요 아주 느리게 천천히 성인이 되어서까지 오랫동안 발달하는 뇌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인이 되면 이건 아이 때, 성인 때 좀 더 발달되어 있죠. 그렇죠?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 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점점 발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는 애는 계속 관심 없고 다른 사람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척하면 척 그런 애들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아우 눈치 빠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걔는 마음 이론이 발달된 훌륭한 아이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엄마가 남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 그래서 나도 해본 아이들. 그랬을 적에 이렇게 발달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도덕성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으로 무뎌져요.
뭐 내가 제 물건 훔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겠어? 마음 이론이 발달된 사람은 내가 저거를 그쵸? 여기 예쁜 가방 있죠? 내가 여기서 요 예쁜 지갑 아닌가요? 이거 너무 좋다. 그쵸? 요걸 싹 가지고 가면 저 사람이 얼마나 놀래고 슬퍼하고 속상할까? 제 마음 이론이죠. 그쵸? 그런데 속상하던 말이던 그쵸? 내가 좋은 거 쓱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가는 건 마음 이론이 잘 발달되지 않은 거죠.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거는 마음 이론이 얼마큼 더 발달이 됐느냐, 되지 않았냐의 결과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달할 수 있냐면 그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생각만이 아니라 했을 적에 발달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준 높게 발달돼요. 어떤 사람은 덜 발달, 어떤 사람은 정말 수준 높게 발달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바로 마음 이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 이론을 발달시키려면은 마음 이론은 언어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문학 작품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책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러티브라는 장르 안에는 이 이야기 안에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 입장이 되어 봤을 적에 비로소 이 마음 이론이 아주 탄탄하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책들도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동화책이야. 책 읽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리더스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그림도 있어서 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보면서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알아챌 수 있도록 그림책을 시작하면 정말 좋아요. 네, 지금 자고 있는데 저 아이 그쵸? 한테 읽혀주면 굉장히 좋은 책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닌자 얘를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쵸? 얘 보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냐면은 이게 얘가 뭐예요? 얘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요. 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파닉스하고도 연결되죠. What happened? 그러니까 Well, I was at the top. 했더니 닌자 이가 나타났어요. 슉. 그래서 닌자 이가 어떻게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튜브로. 터브에 있던 애가 튜브 속으로 여기 슉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자꾸 사건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 터브에 맨 뒤에 사일런트 이가 붙으면 튜브가 되는구나. 글자가 하나가 첨가되고 삭제됨으로써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파닉스 룰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What happened? I was inside a rock. 뭐야? Inside two rock. 뭐예요? 도둑질 하러 들어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닌자이가 나와서 로브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닌자이가 과연 정말 말썽꾸러기인지 아닌 건지 그 입장이 돼서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거나 그러면서 이런 마음 이론들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21세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렇죠? 진정으로 소통할 줄 아는 인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도 이거 강조를 했지만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언어가 탄탄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까지 좋은 교재를 선택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어때요? 괜찮았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겠어요? 기분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 내가 오늘 새벽 5시 작업 보람이 느껴졌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음에는 더 여기다 뭘 더 붙이고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좋은 책인지, 그리고 그 책, 학습서와 같이 꼭 함께 해야 되는 책들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우리 정리해보죠. 습관을 만들려면 우리가 3개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 뭐죠?
Q 사인, 그렇죠? Q 사인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습관이 들였으면 하는 행동을 반복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상만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학교 잘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머리에다가 뽀뽀 한번 해주세요. 저 고학년 되면 여기서 냄새가 그렇죠? 솔솔솔솔 나기 시작하지만 거기에 뽀뽀해 주잖아요. 애들이 감격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교육자가 왔었는데 자기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Kiss your brain. 이 축복 같은 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뽀뽀를 해주면 냄새가 나지만 그걸 참고 자기한테 뽀뽀해주는 그 교사를 너무너무 아이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교육에 아이들이 열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학교 갔다 온 거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저도 학교 다니기 너무 싫은데 저도 끊임없이 마음가짐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 가자. 근데 거기다 남편이 여기다 뽀뽀해주면 그렇죠? 아싸! 그러면서 열심히 하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백을 더 좋아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책 읽기.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읽어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영어 전문 서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책이 정말 많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도서관에 가세요. 도서관에는요. 너무나 많은 영어 책들이 꽂혀 있어요. 근데 동화책은 너덜너덜한데요. 그 이외의 책들은요. 빡빡하게 꽂혀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돈 들인 거. 그렇죠? 외국에서는 DC가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사람들이 떼돈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거 나라 돈으로 우리 세금 낸 돈으로 나와 있는 거 그거 막 먹고 가져다가 아이들한테 퍼부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좋은 습관이 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마음이 좀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하고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의 아이가 컸을 때쯤이면은 모두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훌륭한 아이로 자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럼 질문 받을게요. 네. 저기 사실은요. 질문 이렇게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해줘야 돼요? 호소해줘야 돼요. 박수. 네, 질문 내용이 좀 많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은데 여기 사령이 이렇게 해요. 저는 오늘 다 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 여기 끝나고 그리고 저희가 들을 시간이 있으니까 네 적당히 우리가 시간을 보면서 괜찮아요? 네. 네. 일단요. 그럼 중요도로. 네. 책 읽기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네. 고민이 되는 게요. 다독이 좋을지 네. 아니면 한 권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게 좋을지 네.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왜 되물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아이가 묻잖아요. 해주지 마세요. 답을 내어주지 마세요. 왜 그럴까? 그럼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뇌는요.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세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왜 그럴까요가 아니라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그죠? 그거 가장 중요해요. 교육에 있어서 습관을 행동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 그죠? 충만했을 때 뭔가 하게 했을 때 그게 내적 동기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동기가 높았을 때 했을 적에 그게 가장 최고의 교육의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뭐냐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몰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다 좋아요. 두 가지를 사실은 같이 해야 돼요. 어느 하나 그거 부족해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다독 얼마큼 읽어야 될까요? 다독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얼마큼 읽어야 다독이에요? 몇 권? 1000권 이상. 1000권? 네. 동화책 1000권 그거 다 전사해서 치면 몇 줄 될까요?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너무너무 많이 읽어야 돼요. 어려운 책을 많이 읽을까요? 아니에요.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많이 익혀줘야 돼요. 책을 고를 때 있어 다독할 때 있어서요. 다독이에요. 이거는 한 번 책을 여러 번 보는 거 말고 그건 정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독하는 책은요. 아이가 딱 봤을 적에 여기 있는 단어 95% 정도로 알면 사실은 워낙 외국 학자들은요. 98%에서 99% 예를 들어서 100개 단어 중에 하나 모르면 그러면 그거를 다독시키라고 해요. 다독은요.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배웠던 것들을 새로운 텍스트 안에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척척척척 잘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뭐 아는 단어들을, 그렇죠? 우리가 어휘를 2만 개 아는 거 중요해요? 우리나라 아이들 2만 개 다 알 것 같은데 보캐블러리 2만 2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아는 애들 많을 거예요. 외우는 아이들. 그런데 왜 영어를 못해요? 그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교수님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막 네? 아니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이에요. 마이크를 드리는. 그러니까 네. 단어라는 게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맞아요. 한 가지로만 네. 이제 다 외워진 상태라서.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단어 하나를 뭐 big 그럼 크다. 이렇게 얘는 얘 이퀄 얘 대응으로만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려고 할 때 딱히 내 머릿속에서 크다라는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쓰려고 할 때 사실 big을 써도 되는데 꺼내 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퀄 얘로만 여기 입력돼 있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없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알지만 표현을 하나로 알기 때문에 네, 많이 알아도 꺼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단어의 뜻은 알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법적인 구조는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표현할 때 있어서 자유자재로 얘를 마구마구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부족해요. 그쵸? 룰은 외웠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많이 다른 문맥 안에서 마주칠 수 있어야 얘가 이 뜻으로 쓰일 수 있고 얘가 얘 뜻으로 쓰일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구하는 게 코퍼스 영어학이에요. 조만간 그런 걸로 한번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검색어를 쳐요. 그러면은 이 검색어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murder, 그렇죠? 뭐 셜록 홈즈 같은 거에 murder라는 단어, 살인 그 단어를 탁 집어넣고 엔터키를 탁 눌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murder가 들어간 그 브리티시 코퍼스라는 게 있어요. 그 영국에서 구축한 코퍼스가 있는데 그게 1억 단어로 구축한 코퍼스예요. 그러니까 리튼하고 스포큰을 다 집어넣어서 구축해 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murder를 탁 치면 1억 단어의 안에서 murder가 등장하는 문장 텍스트를 쫙 빈도순으로 쫙 내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한 줄, 두 줄, 그 예문을 2개, 3개를 봤어요. 그러면은 감 잡기 어렵죠, 우리. 2개, 3개로 어떻게 그 감을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개를 쫙 읽어요. 그럼 어때요? 이 뜻이 이런 뜻이고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확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세종 코퍼스라고 있어요. 세종 코퍼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21세기 어떤 사업의 하나로 나라 사업의 하나로 세종 코퍼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한글이 있어요. 거기다가 먹다 쳐봐요. 그리고 딱 엔터를 누르면 우리나라에 먹다로 포함된 모든 글들, 대화들을 다 집어넣어서 구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먹다 뭐 그런 거 있죠. 한방 먹다, 꼴을 먹다, 뭐 처먹다, 부숴먹다, 갉아먹다 그런 것들이 쫙 문장이 떠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 단어 먹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이고 쭉 읽어보면서도 표현력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요즘에 그 일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냐면은 다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독 때문에 사실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많이 마주쳐야 돼요.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다독해야 되는데요. 정말 많은 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보캐블러리의 양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른 텍스트에서 마주치려면 더 많이 읽어야 내가 아는 많은 단어들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표현력뿐만이 아니라 그 표현력이 그냥 문장으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야기 흐름 속에서 어떤 사실 제시하는 것 속에서 일관성 있고 응집력 있게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델링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갈등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로운 발달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독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책만 던져주고 읽으면 잘 읽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법학 관련된 책을 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글이 아니에요. 뭐라는 소리, 피고인까지는 알겠어. 그쵸? 징역, 이건 알겠어. 근데 그런 말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항소가 뭐였더라, 사회시간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책은 또 어떻게 봐야 되고 하는 가이드를 우리가 필요로 해요. 정독이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막 쭉 전체적인 거를 읽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거 안에서 명확하게 구분해가면서 읽고, 그 안에서 단어도 그렇죠? 또 외어도 보고, 그리고 그 외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레벨 수준의 다독도 하면서 새로운 텍스트 안에서 얘를 받으시면서 언어가 그렇게 명확하고 그다음 표현력도 깊이 있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돼요. 그렇긴 한데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네이션이라는 학자 그분이 제2언어학자로 어휘, vocabulary 관련돼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이세요. 그분이 제안한 건 grade readers 있어요. grade readers는 아주 짧아요. 글씨도 크고 그림도 서포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레이드별로, 그러니까 얼마큼을 읽어야 충분한가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요. 그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레이드별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있잖아요. 그레이드별로 4번에서 5번 정도를 읽고 그 다음 레벨로 가면 그건 충분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충분히 제가 해보니까 그거 별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나라에 길 가는 200명을 그쵸? 자꾸 물어봐도 영어를 잘하는 건 어떤 걸 영어를 잘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마 100%다 뭐라고 대답해요? 원어민처럼. 그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보자면 그분이 제안한 학자들이 제안한 그레이드별로 4-5번이면 충분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레벨의 모든 vocabulary 워드들을 마주칠 수 있으면서 새로운 vocabulary 워드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아까 그 아이처럼 그렇게 그쵸? 외국인 그러니까 원어민보다도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사실은 많이 읽어야 돼요. 더 많이. 네. 그런데 책 도서관에 있잖아요. 돈 안 들죠. 그렇죠? 그냥 좋아하는 거 시작해서 그냥 시간만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1시간 정도면은 꽤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챕터북들이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아이들이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작돼서 끝나는 시간, 그래서 부담이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챕터를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어떤 책이든 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네, 15분 동안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렇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화장실 갔다가, 그렇죠? 뭐 누가 와서 옆집 아줌마하고 얘기하다가 전화 받다가 그러면 어때요? 재밌는 그 드라마가 맥락이 툭툭툭툭 끊겨서 뭘 봤는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그 드라마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리딩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silent reading이에요. sustained silent reading. sustain 지속적으로 silent 조용하게 읽어라. 다독은 그렇게 해야 된다. 얼마큼? 15분 이상. 15분은 반드시. 왜요? 이야기가 하나가 뚝 끊길 때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재미를 느꼈다면 그 다음번에 20분, 30분, 40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모국어를 할 때 우리가 한국말을 이만큼 말하고 쓸 수 있을 때
때 우리가 투자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가 나오려면 그래도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 해야 돼요? 사실은 수학해야 돼요. 영어는 독서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많이 다져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그냥 여유롭게 막 쉬고 싶을 때 읽어야 되는 거고 중학교부터는 정말 수학 파고들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라는 거. 그러니까 책 읽는 데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그렇죠? 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이 시간만 잘 활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언어 발달, 그렇죠? 인성도 좋은 아이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더 받고 하나만 더 받을까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는 나중에 하시고 한 번에 다 지지면 안 될까요? 네. 네, 네, 네.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노출을 시켰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엘리티스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이제 단어 같은 걸 조금씩 제가 하루에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는 그런데 책 읽기가 읽기 읽기가 네. 한 글씩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영문책까지 읽어야 되니까 맞아요. 시간 분배도 그렇고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일단 나이 입에서 네 문장 정도 네, 제가 네. 유치원 때 나왔던 책을 하나씩 시작을 해주고 아, 네.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네, 네.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요 이래요. 한글책 많이 보시세요. 한글책을 통해서도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단지 그게 영어로 돼 있을 뿐이에요. 근데 너무 잘 모르는 언어에서 사고력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머리에 쥐나고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그 소리 꼭 나와요. 네, 교육의 동기부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을 읽고요. 이거는 어머님이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그렇죠? 동영상 뜬 거. 그거 들려주면서 같이 보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한국말로 질문하세요. 우리 영어 할 필요 없어요. 생각을 우리 영어로 해요? 저 아주 생각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내용에 근데 그 언어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인풋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혹히 영어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사고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면 어쨌든 그런 매체들을 좀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Between the Line이라든지 pbs.org 가면 굉장히 좋은 것도 많죠. 그리고 치면 사실 굉장히 BBC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사이트들 이용하시고 가끔씩 어머님이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학습서를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시는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끝내고요. 네, 저 밖에 있을 테니까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